안녕하세요. 아고라TV 진행자 이재영입니다. 오늘의 방송 주제는 사랑이란 무엇일까?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제가 이번 학기에 강의한 수업 내용의 일부입니다. 비록 대학교의 수업 내용이지만 여러분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편집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들으면 여러분의 사랑 만들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정신은 자유, 평등, 사랑입니다. 이들 중 사랑이 민주주의의 정신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민주주의가 말하는 사랑은 친구 사이, 사랑하는 사이, 부부 사이 모두에 적용되는 사랑의 기술입니다. 더하여 정치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알면 정치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겠지요. 사랑의 특징, 사랑의 4대 요소, 사랑을 만드는 기술, 사랑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기대해 주세요. 구독을 꾹 누르고 좋아요를 꾹 누르고 방송 듣는 것 아시죠? 다섯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의 특징, 먼저 사랑은 성장한다. 현대 사회는 fall in love를 사랑으로 간주합니다. 일시적, 극적, 폭발적, 환상적 감정을 사랑으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소개팅이나 선, 나이트클럽, 주점, 길거리, 단체 등에서 이성을 만났을 때 일시적, 극적, 폭발적, 환상적 감정이 확 다가오면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첫 만남에서는 상대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아닌지도 사실상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랑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동물적 상대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암컷과 수컷이 만나면 발정기라면 짝짓기를 합니다. 상대가 누군지, 상대가 어떤지 정신적 교감과 관계가 없습니다. fall in love도 동물과 다름없죠. 왜 fall in love 합니까?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외모, 남녀 똑같습니다. 첫 만남에서 외모와 스타일 이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요? 이것은 동물과 다름없는 행태입니다. 배우자를 두고 다른 상대를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바람을 피울까요? 육체적 쾌락을 위해? 정신적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 남녀 서로 상대방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목적이 있는 만남은 사랑의 범주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의사와 목공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와 목공은 긴 수련 기간, 다시 말해서 노력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을 만들고 싶다라는 감정이 생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후부터는 서로에게 희망과 용기를 줌으로써 사랑이 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과 용기가 무엇인지 학습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방법을 연마하고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실천을 함으로써 사랑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트,
예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희망과 용기는 삶의 의지와 연결이 됩니다. 더 좋은 삶이 있을 거야.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러한 말을 해주고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정신적,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희망과 용기를 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 다음으로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랑은 주는 것인데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항상 받으려 하고 가지려 합니다. 연인과 부부가 서로 받으려고만 하고 주려 하지 않으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가하여 일단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왜냐고요? 인간 본성에 충실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사랑을 대상의 문제로 여깁니다. 사귈 때는 남녀 서로가 서로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주다가 결혼 딱 하면 서로가 받으려 하거나 혹은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주인데, 다시 말해서 사랑은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인데 구매욕에 기초한 사랑, 즉 재정적 능력을 보고 사귄다는 것이죠. 교환을 위한 시장적 사랑, 조건을 보고 만나고 조건을 보고 결혼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구매욕에 기초한 사랑, 교환을 위한 시장적 사랑이 만연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은 생명을 주는 행위입니다.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 다시 말해서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을 주는 것은 생명을 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인간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라는 명제로 위의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육체적 존재라면 사랑 없이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적 존재인 동시에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적 성장 및 생존에 사랑이 필수적입니다. 유아기 때는 부모의 사랑으로 탄생하고 성장합니다. 부모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태어날 수 없고, 부모가 사랑으로 보살피지 않으면 아이는 성장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우정, 연애, 이 같은 사랑을 통해 이기심을 극복하고 배려하는 행위를 학습하게 됩니다. 이기심 극복과 배려 학습이 없으면 왕따가 되죠. 그래서 학교 왕따, 직장 왕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유아기 때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성장해서 청소년기가 되면 또래 집단에서 주고 받는 것을 배웁니다. 또래 집단 내에서 받으려고만 하고 주지 않으면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을 터득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왕따가 됩니다. 학교 왕따, 직장 내 왕따가 이렇게 발생합니다. 왕따를 당하는 사람은 고립된 인간이 되거나 심하면 자살까지 합니다. 바로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증거죠. 여러분도 동료에게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베풀기 바랍니다. 그래야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은 헌신적 이타적 사랑으로 부부 관계를 유지합니다. 만약에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외로운 삶을 살거나 이혼하여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노년기가 되면은 자식, 주변의 공경으로 생존합니다. 여러분, 신문을 보면 어르신들의 고독사 문제를 자주 접합니다. 자식도 이웃도 찾지 않으니 자식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 삶의 의지를 상실하고 서서히 죽어간 것입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어서 사랑의 4가지 요소입니다. 첫째, 케어, 돌봄입니다. 돌봄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관심, 배려, 수고를 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서로에게 관심, 배려, 수고를 주면 이러한 행위가 숙달되어서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표출됩니다. 이러한 상태를 아트라 그러고 우리는 본질적인 사랑의 단계라고 명명합니다. 문제는 서로가 돌보아 주기를 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귀는 사이에서 서로 위로받고 싶어 하지만 서로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남녀 양쪽 모두는 만나기 전에 기분 나쁜 일상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위로받고 동조받고 그러한 마음으로 만나러 나갑니다. 만나서 어느 한쪽이 힘든 일상을 이야기하면 다른 한쪽은 황당해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대를 불신하고 심지어 갈등을 넘어 싸움까지 하게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퇴근하면서 오늘 하루 힘들었으니 아내에게 어깨 좀 주물러 달라고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퇴근합니다. 아내는 오늘 하루 종일 애들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다리가 퉁퉁 부었으니 다리를 좀 주물러 달라고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남편을 기다립니다. 집에서 어느 한쪽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면 다른 한쪽은 황당해하면서 마음속으로 욕을 합니다.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데, 직장일이 얼마나 힘든데. 여기서 남편과 아내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두 번째, responsibility, 책임입니다. 책임은 상대의 정신적, 물질적 필요에 자의적,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정신적으로 힘들 때 위로하고 물질적으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사주고, 이것이 바로 책임입니다. 이러한 책임은 상대가 원하기 전에 해주어야 합니다. 상대가 원하기 전에 해준다는 말은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항상 상대를 관찰하고 상대에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이 사랑입니다. 세 번째, 존경입니다. 존경은 떠받드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듯이
상대를 존엄하게 대하고 상대의 개성을 인정해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대를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합니다. 나에게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이듯이 상대에게도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귀는 사이, 부부 사이에서 상대를 대할 때 나를 대하듯이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성 존중입니다. 상대의 취미, 종교, 습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귀는 사이와 부부 사이에서 상대의 취미생활을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의 취미생활로 연인, 부부관계가 영향을 받는다면 상대의 취미를 함께 즐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성 존중입니다. 네 번째, 지식입니다. 지식은 돌봄, 책임, 존경의 기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돌보지도 못하고 책임을 다하지도 못하고 존경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지식을 의미합니다.